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전동기가 한 일이라고 그랬어. 전동기가 한 일. 저 구분하는 거야. 전동기가 한 일 있고, 알츠하이머이 한 일 있고, 중력이 한 일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건데, 전동기가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전동 에너지 가면 위치 에너지도 거기가 올렸으니까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전동기가 한 일이 쌤이 저기를 전동기를 F선이라고 보통 많이 부를 텐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요거만 하나 잘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영에서부터 5초까지 한 일하고 5초부터 8초까지 한 일은 똑같으니까 0에서부터 5초까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 걔가 5에서 8초까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하고 똑같아. 그러면 혹시 풀 수 있으면 지금 한번 풀어. 쌤이 너 푸는 거 보고, 아니면 쌤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있을게. 아니면 그냥 봐도 괜찮고. 0에서 5초까지고, 그러면 전동기 질량을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물체의 질량을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 물체의 질량을 그냥 1로 줄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높이가 많으면 되겠구나. 넓이니까. 괜찮냐? 어디가 막히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mg, h. h는 그냥 넓이 가지고 있어. 혹시 h가 이상하냐? h는 그냥 있잖아. 가구시로 구하면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에 v고, 그다음 시간이 5초 걸렸으니까 그냥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거리 나왔다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여기가 VT 그래프니까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당연히 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도 되고, 가구시로 구한 것도, 쌤이 가구시 구한 것도 있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 똑같은 원리가 가구시간. 그래서 그렇게 보여도 되고, 그래서 등속일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V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V가 10 나온다. 10 나와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괜찮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볼 건데,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 그냥 m을 1로 놓고 그냥 이동한 거리를 따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냥 가구시 써가지고 문제 풀면 특별하게 이상할 게 없어. 근데 학생들이 이거 있잖아. 이 쉬운 문제를 나중에 답 계산할 때 틀린다. 틀린 이유는 쌤이 있잖아.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있잖아. 4M을 빼먹어서 그래.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든가 문제에서 에너지라는 단어를 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있잖아. 이 순간에 질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는다. 정말 많이 빼먹는다. 저기 4를. 그 질량 빼먹는 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가구시로 다 구해주면 돼. A가 가구시는 A가 G1 가구시 놓고 얘가 G2로 가속도를 놓으면, 그냥 처음 속도가 EV였으니까 2, 전기였으니까 0, G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내려가는 게 가구시가 이렇게 되면은 처음 속도가 0이었고
B는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둘 거야. 그러면 0이고 1이고 G2고 그 다음에 여기는 L1, L2 나서 시간이 T0, T0 서로 똑같아. 그냥 저렇게 풀면 되는 거야. 저기서 T0가 양쪽에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실은 아무거나 숫자를 하나를 세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겠지? 근데 저기 T0가 제일 편하겠지? G1 세팅해도 L1과 T0 나올 거고 그러면 T0가 나왔으니까 요 값 찾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풀어보면 된다. 통과할 거. 그리고 저 뒤로 네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고 저기 가서 보면 요 문제도 네가 풀어보면 괜찮고 이 문제가 정답률이 39%야. 정답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한다. 푸는 방법은 그냥 가우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고 뭐 그래프로 그려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거 한번 풀어봐봐. 쌤 생각에 그냥 혼자서 있잖아. 고생하고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답지 보고 그러면 된다. 여기는 그냥 이거 한 문제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문제가 시험에 가끔씩 나올 때가 있다. 쌤 여기 인성고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다. 쌤. 그래서 딱히 설명할 건 없어. 근데 한 번씩 네가 한번 해보고 어렵거나 헷갈리면 나중에 다시 와서 질문해. 어렵긴 할 거야. 아마 시간 투자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된다. 그냥 가구시 문제를 풀어서 가구시를 조금 여러 번 복잡하게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니.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파일 열어볼 거예요. 쌤이 여기 두 번째 파일은 파일명이 혹시 뭐라고 써져 있냐? 점등식인데 읽을 때는 점등식으로 읽을 거야. 점등식은 각 점에서의 역학점이 다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게 점등식이거든. 쌤이 그냥 샘플이니까 이거 엄청 쉬워. 샘플이니까 저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됐냐? 그냥 P점이랑 Q점이랑 맨 끝점이랑 이 세 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똑같아. 중간에 손실된 게 없어. 그래서 각 세 점의 운탄 중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P점하고 Q점하고 끝점에서 에너지가 더 똑같으니까 등식으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뜻이야. 쓸 필요 없어. 문제 물리는 쌤이 저 단어만 한번 써놔. 나중에 점등식이라고 쓴다는 거는 각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등식으로 표현이 돼. 저 키워드 단어를 기억해놔라. 그러면 잠깐만 이 문제는 점등식 문제네 이렇게 할 거예요. 쓸 때는 점이지만 읽을 때는 점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점등식 문제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러 갈 거예요. 굳이 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저 에너지는 역학적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다 서로 똑같아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너 했던 거라서 넘어가려고 하는 괜찮지? 통과할 거야. 그리고 쭉 점등식의 문제가 있고 선생님이 점등식을 저기 5페이지로 가보자. 문제가 점점 좀 어려워질 거야. 뒤로 넘어갈수록. 그냥 쌤이 이 문제는 쉬운데 점등식을 쓰다 보면 숫자나 미지수라 등 이런 게 정말 지저분해지거든. 그러면 저기를 쌤이 그냥 치환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킬러 문제로 가면은 당연히 M하고 G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안 달고 다니고 하나로 치환해서 쓸 거야. 그래서 P점에서부터 Q점까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여기 속력을 하나를 V로 잡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치환할 거야. 2분의 1을 질량이 1짜리고 V제곱을 2분의 1을 그대로 달고서 2분의 1이 정말 실수가 많거든. 2분의 1을 그대로 달고서 소문자 V제곱이니까 대문자 V 이렇게 될 거야. 저기는 질량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항상이 혹시 질량이 달라지면
만약에 2분의 1에 질량 3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잡을 거야. 그리고 어떤 게 만약에 질량이 2V짜리가 있다. 그러면 2분의 1에 2V의 제곱이니까 얘는 4V 요거 가져와서 4V 이렇게 쓸 거야. 저렇게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쌤이 이제 연습이니까 저렇게 한번 써놓고 나서 자 그러면 똑같이 있잖아. H1, H2도 1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가속도를 1로 넣어 상관없으니까 MGH 쓸 거고 MG H1 그러면 에너지를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치환이야 치환.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저렇게 치환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야. 그러면 V라고 내가 쓰긴 했지만 운동 에너지를 얘를 V라고 쓸 거고 Q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EV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P점에서는 점등식을 쓸 거야. P점에서는 V 더하기 H1 Q점에서는 EV 더하기 H2 이게 지금 점등식이야. 서로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Q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서로 똑같다고 줘졌네.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서로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4V가 되겠다. 4V. 그러면 얘 똑같으니까 얘도 2V니까 얘는 4V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H1하고 H2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1은 몇 V, H2는 몇 V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럼 H1은 3V. H1에다가 3V를 집어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H2 값이 나오겠다. 이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4V, H2는 2V 이렇게 나오겠네. H1에다가 3V 갖다 집어넣고 얘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H1이 3V, 4VB 이렇게 해서 저렇게 구하는 게 그냥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데 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는 거고 H1하고 H2를 하나의 높이를 그냥 있잖아 1로 놓고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치? V를 1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다. 쌤이 이제 임의로 한번 써보는 거고 저렇게 치환해서 쓰는 게 한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운동 법칙을 싹 포함시켜가지고 막 운동량 충격량이랑 포함시켜가지고 문제가 낼 거예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맨 마지막 페이지도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 자, 물체가 두 개가 나왔고 H0인 지점에서 비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고 그러면 문제를 저 조건식을 갖다가 쓰러 가야 되겠지. 그러면 H0인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때 그러면 그대로 갖다 쓰면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그리고 질량이 의미가 없겠지. 이해되냐? 속력은 질량하고 의미가 없어. 그래서 2분의 1을 그냥 1로 둘 거야. 그리고 V0를 1로 둘 거고 H0도 1로 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 뭐 정지해서 가거나 뭐 하면 그냥 우리는 이런 수식들 많이 봤지. 또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 똑같아. EAS를 쌤이 EGH라고 한번 써도 괜찮아. 이해되냐?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가서 EAS나 MAS나 여기서 MGH가 똑같은 값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쌤이 뭘 이야기할 거냐면 V0를 1로 세팅했어. H1로 세팅했어.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었으면 이렇게 쓸 건데 1 그리고 H를 세팅했으면 G를 1로 세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거를 쌤이 한번 체크를 하라는 거고, 그래서 G는 절대 1로 세팅하면 안 된다. 그냥 G는 계산 결과 값이 된다. G는 계산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써주면, 자, B점에 B의 H0인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의 제곱,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 4 1 G를 살려서 가고 H1 이렇게 쓰란 뜻이다.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먼저 써놓고 가는 거, 장사 문제 보고 나서. 그리고 나면 G 값이 계산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리고 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3분의 5배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기억을 보는 거예요. 기억을 볼 건데 원을 통과하는 데 걸린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속도의 비, 맨 아래 도착했을 때 속도의 비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속도의 비는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V0하고 EV0 가지고 있으니까 점등식으로 A가 2점 있을 때랑 A가 2점이 왔을 때 에너지가 서로 똑같아. 그치? 점등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B도 점등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속도 제곱의 변화량인데 그냥 쌤이 그냥 정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이 점에서 A의 속력을 VA, 이 점에서 B의 속력을 VB 이렇게 구해주면은 A의 점등식, A가 맨 처음에 첫 출발점에서의 도착점에서의 2분의 1 VA 제곱은 처음에 A가 출발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1, G가 2분의 1이었어. G 높이가 2H0, 2 이렇게 하면은 A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VA 제곱은 3이 나오고 B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다. 2분의 1 제곱은 처음 속도가 2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VB의 제곱이 5 이렇게 나온다. 괜찮냐? 발사하는데 지장 없겠지. 점등식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 저기는 처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 속도를 반드시 V0라는 처음 속도가 있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거 그냥 V는 루트 DJH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은 속도의 비니까 속도비가 루트를 치면 루트 3대 루트 3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어. 루트가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은 점의 높이는 H0이다. 저런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풀면 될 것 같냐? 이 생각. 그냥 처음에 했잖아. 어떻게 세팅해서 풀면 될 것 같냐? A가 쭉 올라가다 보면 운동 에너지하고 A가 이걸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속력은 점점 늘고 위치 에너지가 0이었는데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 속력은 최대인데 속력은 줄고 위치는 증가하고 한 지점이 나오긴 하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 그렇지. 그냥 특별한 한 점을 잡아놓고 요 점 높이를 HX라고 해볼게. 야, 이 점에서 그렇게 돼? 라고 하고 저렇게 미지수를 하나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저 멘트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주거든. 그러면 그냥 당연히 있잖아. 저기는
저 점에서 요 이렇게 풀어 보통 요 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 점에서 위치 에너지 2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푼다. 그래서 요 만약에 쓴다면 운동 에너지를 만약 여기를 대문자로 쓰고 여기를 위치 에너지를 V1 플러스 H라고 쓰면은 그냥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는 EH가 되는 거예요. 되겠지? 쌤이 별거 아니야? 쌤이 그냥 좀 너한테 조금 저 문구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저 문구를 좀 기억해놔 이 뜻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A 운동 에너지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아까 이거였거든. 그래서 2분의 3이었거든. 그래서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2분의 3은 1 m g hx의 2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그대로 hx 높이는 2분의 3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되냐? 특별하지 않다. 선생님이 그냥 요거는 연습 삼아서 저 문구 하나 때문에 한번 풀어본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구간 3에서 B의 속력은 그랬으니까 그냥 B점에 점등식이야. 이때 B의 에너지랑 이때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똑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있어. 쌤이 그냥 빠르게 한번 써볼게. 눈으로 봐도 괜찮다. 운동 에너지는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B의 제곱인데 아까 VB가 5 나왔어. 5는 요 점에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을 모르니까 저기를 쌤이 VX라고 쓸게. 보통 X는 쌤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을 구할 때 보통 많이 갖다가 집어넣는다. 제곱 더하기 위치는 1, 그 다음에 G가 2분의 1, 높이가 4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된다. 그러면 이쪽 2분의 4고 여기 2분의 5니까 여기 2분의 1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VX는 1 나와주면 되겠다. 저렇게 풀어주면 된다. 우리는 애초에 V0를 1로 놨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저렇게 쓴다. 저게 점등식이다. 그래서 점등식 자체는 키워드만 기억해놔. 요거만 단독으로 나와주면 문제가 되게 쉬운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일로 넘어가 봅니다. 3번 파일이 문제가 7문제인데, 쌤이 지금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점등식이 저렇게 책상하고 연결돼가지고 문제를 줄 거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어. 이런 뜻이야. 저기서는 뭐 가구시라든지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에너지만 추가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자, 문제 한번 읽어봐라. 문제 한번 읽어보면 문제에서 저런 스타일의 문제는 문제가 S만큼 이동한 순간이야. S만큼 이동한 순간.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뜻이지. 문제가 항상 있잖아. 이동한 시간이 같을 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동한 거리가 같은 때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두 개서 구분해서 보는데,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잖아. 질량 M도 당연히 1로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가 1인의 행성에서 실험을 해도 되는 거고, S만큼 이동했다고 하는데 S를 1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S도 1로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저기는 이제 R자임만 저기 F 가구시야. 그러니까 가구시로 풀어주면 되는데 힘을 줬으니까 힘을 가속도하고 연결시켜주면 돼. F 가구시다. F 쓰고 여기 이렇게 가지고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에 거리가 1이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F하고 A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쌤이 저런 모형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F 가구시 문제네. 그러면 FR은 각을 구하면 2 그리고 질량 1 더하기 2에서 A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A1은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0, 3분의 2, 1 가가 이렇게 될 거고,
낙과 F를 써보면 나는 1은 1 플러스 2의 A2, 그래서 A2는 3분의 1. 그러면 똑같이 낙과는 가속도가 3분의 1, 0, 1. 여기는 헷갈리니까 1m, 미터라고 시간하고 거리하고 헷갈릴까봐 단위를 붙여놨어. 저거를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시간하고 거리 값을 순간적으로 잘못 읽어서 푸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가속도는 2배, 3분의 2하고 3분의 1.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이 B의 운동의 증가량. 야, 이거 계산해봐. 맞는 틀린지. 니 맞냐? 속도를 보여야 되겠지? 운동이 증가량이니까. 지금 요 왼쪽이 이렇게 가까우고 여기가 낮거야. 거리를 미터 여기 쓴 거야? 가나. 니은에서 운동의 증가량 물어봤으니까 속도의 제곱을 찾아주면 돼. 그런데 저렇게 풀면 그렇구나. 이제 둘 다 A구나. 질량 1이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A랑 또는 A와 B를 물어봤으면 여기에다가 반드시 있잖아. B의 질량이 2B니까 질량 1을 곱해야 돼. 저거를 실수 많이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선 지금 둘 다 A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 딱 2배가 되겠다. 괜찮냐? 그거고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저거 D급 구하는데 지장 없겠니? 어떻게 구할래? 그 C이 B가 아니라 A를 당긴 힘으로 구하시면 편하겠지? C를 양 끝에 걸린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C이 A를 당긴 힘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틀렸다. 여기는 B를 당긴 힘으로 이렇게 구해주고 가에서는 A를 당긴 힘을 구해주고 그러면 뒤에서 당긴 힘이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그냥 A의 가속도 곱하기 A에서 가속도가 3분의 2였어. 3분의 2 곱하기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3분의 2였어. 그러니까 그대로 위아래 곱해가지고 F알짜임 3분의 1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 여기는 가속도가 3분의 1이었고 질량 2가 되니까 여기도 알짜임이 3분의 2다. 그래서 똑같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면 된다. 저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 쌤이 이런 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이 문제 자체는 쉬웠다. 어렵지 않았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넘어가 볼게. 자, 이 문제는 쌤이 쉬운데 저기 쌤이 감정식이라는 용어를 쌤이 쓰려고 여기서 쓸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쌤이 지금까지 점등식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점등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쌤이 이번에 쓸 거는 감증식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처음에 쌤이 이거 감증을 쓰면 학생들이 쌤이 증감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물어보는 용어다. 쌤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한번 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둘째 여기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황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갔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경사 가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을 건데 중력 가속도는
1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거리를 줬다. 거리를,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줬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은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쌤은 G1을 1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 지금 A 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그리고 나서 G를 따로 구할 거야. 그렇게 한번 가보자. 자, 습관이 돼가지고 G를 1로 많이 푸는데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풀어. 그러면 G는 나중에 계산해서 결과값이 나올 거야. 자, 가보면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여기를 V라고 놨고 여기라고 놨고 그 다음에 목갱 그러면 이렇게 돼. 0이 되고 V라고 놨고 그 다음에 G1이 되고 이 거리를 아까처럼 쌤이 스몰 d라고 한번 놔볼게. 디스턴스의 약자야.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두고 나서 잠깐만 이건 문제 자체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기준을 얘를 그냥 1로 잡고 그리고 V도 그냥 1로 잡고 특별한 물체를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내려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세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T가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시간 T는 1이 나올 거고 문제 자체는 저렇게 갖다 쓰면 특별하지가 않다. 아무렇게나 1을 놓고 다 풀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저렇게 가구식 세팅해보면 자, 바보게임. 자, 이건 완전 개념 문제다.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A에 해준 일의 양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알짜임이 한 일은? 형규야? 알짜임이 한 일은? 외워야 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다시 따라해봐.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무조건 외워야 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F손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중력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그거 두 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F손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A에 정한 알짜임이 A에 해준 일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 B에 해준 일의 양은 둘 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기억 완전 틀리다. 물체가 실로 엮여 있다. 그리고 질량을 다시 한번 보러 가야 돼. 물체가 실로 엮여 있다는 건 속력이 같다는 뜻이고 그리고 질량을 다시 한번 보러 갔더니 MM 서로 똑같아. 지금 운동의 변화량이 서로 똑같아. 정지했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다음에 니은 먼저 틀린다. 왜? 이윤. 응?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수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라. 먼저 B가 만약에 A랑 D로 실을 연결돼 있지 않고 실이 없다고 치자. 끊었어. 그럼 B는 중력 가속도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보면 B는 나는 중력 가속도 G로 내려가고 싶은데 어떤 놈이 뒤에서 실에 매달려서 막 질질 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자기가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못해. 그치? A 입장에서는 A는 경사면에서 이렇게 경사면에서 잡아당기는 G1이라는 힘이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저렇게 혼자 잘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놈이 있잖아. 잡아당겨주기까지.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해됐냐?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감소하는 것,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것 이렇게 써가지고 감소, 증가야. 그리고 감소하는 건 얘네들이 에너지를 사용한 에너지고 그 사용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증가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그리고 B의 위치 에너지도 감소할 거야. 증가하는 건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러면 B 입장에서 얘가 100% B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 가고 싶은데 뒤에서 끌려온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A의 위치 에너지는 100% 있잖아. 뒤에서 누가 매달려서 막 끌려온 놈이 없지. 100%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해되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또는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얘가 10이었으면 10, 이쪽으로 7이고 이쪽으로 3이 가버리는 거지. 그럼 B의 역학적 감소량은 A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일부가 될 거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찾으라고 하면 있잖아. A의 운동 에너지에서 A의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데 쌤 이렇게 써볼게. 그냥 있잖아. 여기를 5라고 치자. 5. 그럼 A 건 있잖아. 5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5면 이쪽으로 5가 다 가. 근데 여기서 온 3까지 왔지. 10-7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를 안 줄 거야. 이렇게 안 줄 거고 안 줄 거야. 다시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에서 A의 위치 에너지를 빼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나와. 이해되냐? 그래서 그게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야. 그래서 보통 문제를 구할 때 A 걸 가지고 많이 구해준다. 그래서 하여튼 A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의 증가량이 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다. 저걸 문장으로 풀면 안 돼. 방금 감증식 써놓은 거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 반드시다. 반드시 저거 암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써가지고 운동의 증가량이 여기니까 얘가 운동의 증가량인데 그러면 얘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것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틀린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쌤이 감증식이라고 표현할 거야. 감증식. 감소한 에너지가 전부 다 어떤 에너지를 증가하는지 사용됐어? 저걸 감증식으로 부를 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감자도 안 쓸 거고 증자도 안 쓸 거고 가로 세로 구분선도 안 쓸 거야. 근데 지금은 한 번씩 써보는 게 좋다. 그래서 원래 점등식이었는데 여기 감증식이 한번 나와가지고 점등식 감증식이 같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적어놨구나.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아서 그냥 가구시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전혀 상관이 없다. 감정식도 쓸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하고 옛날 거긴 한데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아가지고 근데 여기가 특별한 게 있는데 네가 있잖아. 이거 한번 풀어봐. 정답률 28%인데 쌤이 그냥 여기는 전부 다 감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리를 S만큼 줬기 때문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지금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28%니까 이거 풀어주면 우리가 상당히 잘하는 편에 속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갈 거야. 여기는 용수철이 하나 매달려 있어가지고 쌤이 같이 한번 풀어볼게. 저기 무등산 밑에 가면 정말 운이 좋은 애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어. 기억나냐? 운을 타고난 애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어. 운탄 쪽. 역학적 에너지는 딱 3개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 탄성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 3개야.
조금 운탄중 무조건 암기를 해놓고 문제를 풀 거야. 자, 보면 쌤이 지난 시간에 n점, 5점 해가지고 혹시 기억나냐? 그럼 써라 옆에다가. 혹시 기억나냐? 5, 탄, n, 속. 단어 기억나냐? 들어본 것 같지? 들어봤지? 쌤이 지금 헷갈려서 그래. 쌤이 너 말고도 물리를 수업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거든. 쌤이 과외로 하는 학생들이 막 써가지고 이 학생이 학생마다 진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쌤이 좀 헷갈려. 5탄 n속 한 것 같다. 무슨 뜻이었던 거냐? 원래 여기 천장이고 원래 여기 높이를 5점이라고 불렀고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으면 점점 밑으로 조금씩 내가 손으로 받치면서 밑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지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요 점을 n점이라고 보통 이렇게 불렀다. 5탄 연속이 뭐 했었냐? 5점에서는 탄성 에너지 대칭 또는 뭐 탄성력 대칭, 5점에서는 탄성력 대칭, 탄성 대칭, n점에서는 속이니까 속력 또는 속도 대칭 이 되지. 떨어진 거리를 탄성력은 5점 기준으로 계산할 거고 속력은 n점이 최고야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자, 문제에 다 보자. 자, 일단 가서 봤더니 잠깐만요. 여기 n점은 새로운 평형점이야. 새로운 평형점. 그래서 쌤이 U 해서 쓸 건데 그러면 얘는 평형식이라는 게 있어. 정제 있잖아. 그러면 물체가 정제 있으니까 위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아래쪽 힘이 또 똑같아야 돼. 위쪽으로 당기는 힘은 F는 탄성력은 F는 KX. 탄성력 F는 KX. 이럴 수 있겠지? 특별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은 아래 방향은 중력이 작용해. 그럼 서로 둘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KX는 mg 쓸 거야. 이게 그냥 있잖아. 새로운 평형식이야. 딱 항상 정해져 있어. KX는 mg. 그래서 K를 구하거나 X를 구할 때 저렇게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물체 가를 가서 보면 용철 상수가 100N/m야. 이 용수철은 공장에서 만들 때 1m 늘어나면 용철이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정지에 있다. 정지. 그러면 첫 번째 정지에 있으니까 정지에 있다. FR은 0, F레프트, F라이트 이렇게 계산할 거야. F레프트는 뭐밖에 없냐? 용철의 힘, 탄성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늘어나는 길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늘어나는 길이를 X라고 할 거야. F레프트는 F라이트인데 F레프트는 탄성력이니까 KX니까 X를 줬어? K를 줬어? K가 100Nm/s라고 줬다. 그리고 늘어나는 길 잘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둘게. X0라고 보통 많이 줘야 지금 정상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X라고 두는 거야. X는 원래 공식에 있는 변수니까. F라이트는 얼마겠냐? 30이지. 실제 값이 나와줬으니까 30이야. 30N. 그러면 X는 현재 0.3m 늘어나 있는 상태야. 늘어난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가에서 저 물체 C를 끊었다는 건 똑같은 원리가 있잖아. 사람 손이 10N의 힘으로 B를 잡고 있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냐? 똑같을 거야. 그래서 10N으로 잡고 있다가 놓을 거야.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하게 될 거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제 돌아갈 거고. 자, 나에서 A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AB가 0.1m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지금 기준선을 손으로 잡고 여기를 기준선 이렇게 놔볼게. 저 안 맞나? 0.1m니까
이렇게 0.1m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점등식으로 풀 거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점등식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 용수철은 방금은 FR 써가지고 KX를 힘으로 구했단 말이야.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힘을 가지고 구하려고 하면은 용수철은 F는 KX이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가 바뀌면 있잖아.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뀌는 거야.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과정이 이게 그냥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기준점을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선을 그은 이 기준점 있잖아. 얘가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위치 에너지 기준선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그러면 가에서 C를 뗀 상태에서 에너지랑 나의 에너지가 서로 똑같은 거야. 지금 C를 딱 뗀 C라는 물체를 딱 뗀 순간이니까 이 되지? 그러면 점등 써주면 된다. 자, 가보자. 그러면 가에서는 물체가 바닥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가는 머릿속에서 운, 탄, 중 세 개 중에서 중력 없어. 책상에 있으니까 중력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어. 그러면 가는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 2분의 1 100 원래는 이제 계산했어도 되는데 쌤이 이렇게 그냥 쓴 거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 100 0.3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9가 나온다. 에너지니까 줄이 될 거야. 나에서 똑같이 운탄중을 볼 거야. 저 운탄중이란 한글은 내가 머릿속에서 운탄중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빼먹지 않으려고 항상 계산하는 거거든. 운동 에너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니까 속력을 V라고 줄 거야. 이 순간의 속력은 V. B가 V면 A도 C를 연결되니까 똑같이 V일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A랑 B랑 두 개가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분의 1을 A가 질량 1이니까 1 곱하기 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2 곱하기 V 제곱. 둘이 질량이 3이니까 쌤이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3 V 제곱 쓰고 따로따로 쓰기 귀찮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는 얼마겠냐? 2분의 1을 탄성 계수 K가 100 얼마겠냐? 늘어나는 길이가? 그렇지 0.2겠지. 원래 0.3 늘어났다가 0.1만 갔으니까 0.2의 제곱.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1m 올라갔으니까 이 질량 2고 중력 가속도 10으로 줬고 그 다음에 0.1m 올라갔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게 양쪽이 서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V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답은 1번이다. 대학교 가면 굳이 있잖아. 여기도 지금 유리열 안 하고 3번을 이렇게 나왔는데 대학교 가면 굳이 유리열을 하지 않는다. 쌤 혹시 말했냐? 있잖아. 루트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2가 같단 말이야. 쌤은 있잖아 습관적으로 2분의 루트 2가 되면 습관적으로 약분을 해버린다. 2라는 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2거든. 이렇게 약분해서 루트 2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좀 있어. 대학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좀 하거든. 대학교 가면 절대 유리하지 않는다. 근데 왜 고등학교에서 유리를 할까? 루트 2분의 1이 있잖아. 근사값으로 대충 얼마 정도 되는 예측이 되냐? 1을 1.414 저렇게 나눌 거야. 예측이 안 된다. 저렇게 쓰면 그치? 근데 거꾸로 있잖아. 얘를 루트 2를 2로 나눠 어떻게? 루트 2가 1.414 이렇게 돼. 그러면 계산하면 0.707 근사값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이유 때문에 보통 유리를 많이 시키는데 유리를 안 시키면은 쌤이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나 고1 때 혹시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도 가끔씩 있는데 물리에서는 유리를 딱히 물리나 화학이나 대학교에서는 딱히 유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잠깐 이야기. 요 문제 푸는 패턴을 잘 기억해놔. 우탄 엔속이 여기서 지금 당장은 써먹진 않았지만 맨 처음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잠깐만 속력을 물어보긴 했지만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힘을 따로 계산할 게 아니면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쌤이 학교 다닐 때 저런 거 가지고 의아했어. 아니 힘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서 그게 되잖아. 왜 힘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에너지식으로 쓸까? 힘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힘이 그러면 거리에 따른 변수가 돼버리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문제 패턴을 좀 봐줘. 저 문제 저런 패턴이 역학지문에서 하나 정도 나올 거야. 나올 거고. 자, 뒤로 한번 가보면 정답률이 35%고 좀 어렵지만 딱히 가구시로 풀면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쌤이 그냥 한번 풀어볼게. 이걸 풀어보는 이유는 쫄지 말라는 거야. 쫄지 말고 풀어도 괜찮다. 한번 풀어보자. 너무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 정제 있었고 운동의 이제 증가량은 A에 P에서 Q까지를 볼 거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쭉 읽으면 실제 물리를 문제를 풀 때는 쭉 보면서 그림에 주어지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더 이상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을 필요가 없고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위치에는 증가량이 운동에는 이제 증가량의 3배다. 그러면 다시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또 읽으러 오면 헷갈리고 시간 걸려서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옆에다가 조건식을 쓰러 갈 거야.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쓱 읽고 바로바로 조건식 옮겨 적고 문제를 다시 읽으러 오지 않는 거야. 문제 지문이 계속 복잡하니까. 여기 가서 봤더니 일단 보기를 가서 봤더니 MGL 나왔기 때문에 M은 1, G도 1, 그리고 L도 1로 둘 거야. 그러면 V나 저기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D로 잡을 건데 V나 D는 그대로 살려야 돼. M과 G, L 벌써 3개를 1로 뒀기 때문에 질량 M에 따라 M하고 G에 따라서 V가 결정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V를 내가 임의로 숫자 1로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V가 MG의 영향을 받으니까 D가 영향을 받을 거야. V에 대해서. 그래서 저거 숫자 1로 놓으면 안 돼. 그런 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좋은 조건식을 쓰러 갈 거야. 여기 쓰러 갈 거야.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그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D만큼 증가했으니까 1 mgh 1 g h 거리가 D.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의 증가량의 4배이다. 운동의 에너지가 2분의 1을 1 V 제곱의 4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요게 V하고 D가 들어간 시간가 나왔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Q와 R 사이 거리는 L로 줬고 L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1이라고 놓고 풀 거고 B가 R을 지날 때 C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여기는 속력이 V였었는데 다시 R을 지날 때 운동에를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VR이라고 하나 그냥 세팅해놓고 갈 거야. 나중에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그냥 에너지로 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먹고 갈 건데 우리는 운동 에너지랑 속력이 있으면 속력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 익숙하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속력 가볍게 하나 써놓고 갈 거야. VR은 3배니까 운동 에너지 3배니까
속력으로는 루트 3v가 되겠다. 이렇게 루트 3v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식이 여전히 v하고 d, v할 건 미수 바꿔 썼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문제를 보러 갔더니 구하라는 게 뭐냐면 B가 R을 지날 때 C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C로 연결돼 있으니까 속력도 똑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를 무슨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를 메모를 해놓고 보통 간다. 문제를 좀 길게 풀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뭘 물어봤냐면 C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을 C의 잘 몰라. MC지만 그냥 C라고 쓸 거야. 그리고 C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 2분의 1을 쓰고 나서 C 쓰고 나서 3V 제곱 이렇게 요게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라고 써놓고 가는 거다. 이해됐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거리가 나왔어. 속력이 나왔어. 가구식으로 풀어주면 되지? 가구식 풀어주면 되고, 아마 C의 질량하고 A의 질량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FR이 나올 거야. 그렇겠지?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C 질량이 F 질량보다는 더 많을 거고. 해보자. 그러면 가구식. 다 C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아. 0. 가구식을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지? 값이 D하고 1, V하고 VR이 나왔으니까 가구식을 두 개를 그려주면 계산이 다 끝나는 거야. 혹시 한번 쌤이 지금 일부러 안 쓰고 있는데 혹시 풀 수 있겠냐? 저렇게 써놓으면? 혹시 쌤 써볼게. EAS는 EAD니까 수식 써보는 거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안 쓸 거야.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EA 쓸 거야. EA 1은 루트 3V제곱이니까 3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쓸 거야. 요 수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리에서는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무슨 값이 나온다. 그치? 미지수가 방금 이 식에서 미지수가 A하고 V하고 D하고 3개였단 말이야. A하고 D하고 V하고 3개였는데 가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V제곱과 V제곱이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D 값이 나오겠다. D는 2분의 1을 이렇게 값이 2도 약분을 시키면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D가 2V제곱이니까 D는 2분의 1 이렇게 2V제곱에서 빼버려서 V제곱 약분했으니까 D가 2분의 1. 이 되냐? 아마 여기서 그래서 D가 값이 하나가 나온다. 만약에 있잖아. 쌤이 그냥 이렇게 풀었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만약에 시 자,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진짜 생각하는 게 잠깐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왔어? 못 풀겠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서 놓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D하고 V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D가 V로 표시되는 그냥 하나의 식일 뿐이야. 그러면 그냥 저 자리에 갖다 대입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선생님이 저걸 습관적으로 아래 위로 나누다 보니까 저렇게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물리가 수식을 써놓고 나서도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게 미지수 몇 개, 수식 몇 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1이라고 달고 왔지. 시간 아직 있어? 선생님 보통 메모를 해놓고 오는 거야. 항상 나도 빼먹을까 봐. 그래서 이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여기 D가 2V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미지수 2개, 식 2개 관련된 식이 나오는 거야.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D가 2분의 1이고 D가 2분의 1이고 1번 식에다가 D를 2분의 1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V가 2분의 1 나올 거고, 그러면 V가 2분의 1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A가 4분의 1이 나올 거다. 이렇게. 쌤이 있잖아. 다 보고 쓰는 거. 쌤이 쓰는 거. 쌤이 다 보고 쓰는데 쌤이 혹시 이제 이거 쓸 때 쌤이 혹시 계산 실수를 혹시 해놨을까? 쌤이 숫자를 막 대충 계산하거든. 실수를 했을까봐 쌤이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A를 찾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이제 가속도 A를 찾았다. A를 찾았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풀었어? 뭘 구하려고? C를 구하려고 했어. C를 구하려고. 지금 V는 찾았어. 그럼 C를 구할 거야. 그러면 C를 구하려면 가속도 A가 있으니까 F는 A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FR은 혹시 네가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봐. 쌤도 한번 써볼게. 이게 됐냐? FR은 F 라이트 마이너스 F 레프트, C의 질량 F 라이트, 여기가 지금 여기가 C G게 되겠지? G를 넣었으니까 괜찮네? 오케이, 이렇게 푼다. 정답률이 35%고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실제 문제 풀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학생들이 역학적인 보자마자 항상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쌤이 요 문제도 중간에 요걸 메모를 해놓고 간 이유가 도대체 내가 뭘 찾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지? 이게 길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거다. 쌤이 어제 저녁에도 물리지구학 선택한 학생 수업을 했거든. 과외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쌤한테 물어봐. 쌤, 가구실은 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당연히 쌤이 만들어서 가구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건 쌤이 그냥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면, 저렇게 VT 그래프, 선생님 저거 완전 VT 그래프잖아. VT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놓고 동시에 한눈에 보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값을 여기서 결정하면 이 넘기고 닫혀지기 넘기고, 그래서 한눈에 보면서 푸는 데를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저렇게 가는 거야. 나중에 네가 이제 물리를 나중에라도 이제 혹시 뭐
뭐 인강을 들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보면 있잖아 물리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과목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가끔씩 있어. 있잖아 절대 못 깨달아. 저기 뭐야 왜냐하면 물리는 저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파동도 나오고 할 거거든. 있잖아 전기랑 파동이랑 빛이랑 뒤에 다 나올 건데 과학자들도 있잖아 전기랑 빛, 파동이 정확히 뭔지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그 지식으로는 완벽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쌤 생각엔 깨달음의 학문은 아닌 것 같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연습하는 학문이긴 한데 조금 효율성을 조금 키울 뿐이고. 자, 요거는 점등식하고 감증식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파일로 넘어가 보자.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도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앞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보다는 쌤 생각에는 최고 수준의 킬러만 빼면 문제 자체 난이도 자체가 아예 높거나 그러지는 않다. 자, 쌤이 그냥 감증식 때문에 한 번만 그냥 써볼 거야. 봐봐라. 이게 질량은 m이고 3m이고 한번 풀어봐도 된다. 풀어봐라 니가. 쌤이 옆에 쓸 테니까 혹시 풀다가 막히거나 잘 모르겠으면 보면 된다. 됐냐? 쌤이 저거 감정식을 꼭 써봐라. 저거 있잖아 정말 많이 써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디귿을 그냥 암산하면 안 돼. 디귿 같은 경우는 저걸 정말 많이 써. 내 머릿속에 저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 손으로 써봐야 그릴 거다. 그래서 쌤이 좀 하라. 감정식 한번 써보라고 쌤이 너한테 시간 한번 준 거고.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장력이 나오면 학생들 조금 헷갈려하긴 하던데 여기를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해가지고 생각에는 여기 딱히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장력 T가 있었고 저 연습용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거야. 여기 문제가 애들 다 잘 풀거든. 근데 계속 있잖아 한 가지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다. 상위권 학생들이 9등급제에서 물리 1, 2등급만 학생들이 쌤이 이거를 실수를 하는데 쌤이 몇 번 봤거든. 자, 현재 있잖아 A하고 B가 H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나중에 3H만큼 떨어졌어. A가
A나 B가 이동한 거리가 서로 똑같을 텐데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A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그거가 실수한다. 그럼 표시하고 한번 계산만 한번 해봐봐. 그것만 계산할 거야. 물체 A가 이동한 거리는 가에서 나로 될 때. 얼마? AB는 질량 중심의 한 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저거 있잖아. 찍어봐. 얼마? H만큼? 저 의외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쌤이 항상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일단은 동일한 높이까지 먼저 올려. 그런 다음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 일단 동일한 높이까지 가려면 얼마 이동해야 되냐 이거. 응? B 내려올 텐데? 2분의 H. 2분의 1H. 그 다음에 동일한 높이까지 가려면 2분의 1H. 그 다음에 3H 벌어지려 얼마 가야 돼? 그렇지 2분의 3H 가야 돼. 그럼 A의 총 이동거리는? 2분의 4H. 그래서 2H. 그래서 저렇게 물체가 교차를 하는 순간 있잖아.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 나올 때 항상 같은 높이에 있을 때를 먼저 거기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를 계산한다. 저기 문제가 2학년 모의고사 8번인데 학생들이 저거를 빨리 풀다 보니까 저거 계산하는 게 순간적으로 놓치고 많이 간다. 잘못 계산하는 거 되게 많이 있어. 그렇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 거야. 도르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도르래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의외로 도르래가 헷갈려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하나만 풀어보고 가자. 7페이지로 가본다. 맨 마지막에서 바로 위. 그 앞에 문제는 네가 충분히 풀어볼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 생각에 풀면 잘 모르면 답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답을 가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문제이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정답률은 낮지 뭐 정답률은 괜찮거든. 물론 3학년들이 풀어서 그러긴 하는데 67%니까 상당히 높아. 근데 2학년한테 풀리면 의외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A가 이동한 가에서 나로 갈 때 A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B가 내려올 거야. A 손을 놓으면 H 이동 거리가 H다. 저런 거 내가 아까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체크 미리 한번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 질량이 M이라고 줬으니까 질량 M을 1로 넣을 거야. A의 질량을 1로 넣을 거고 H도 그냥 1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보기를 가서 봤더니 MG도 나오고 GH도 나오고 나왔으니까 그냥 G도 1로 넣을 거고 그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겠네.
가에서 나로 문제에서 여기 쌤이 이렇게 사선을 다 그어놨어. 여기까지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읽으러 오지 않을 거야. 이 이후로부터 나온 내용 조건 있으면 메모를 해놓을 거야. 가에서 나로 물질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의 크기는 C가 A의 3배이고 또 나왔어. 그러면 얼른 쌤 있잖아. 쌤 같으면 이렇게 메모하면 알았어. 운동 에너지 크기는 C의 운동 에너지 크기는 A 운동 에너지 크기의 3배이고 얼른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A의 위치 에너지 변화의 크기는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크기 같다. 오 잠깐만.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증가했을 건데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쓸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U로 쓰기 때문에 UC라고 써도 되지만 저런 게 직관적이 않아서 그냥 한글로 보통 저렇게 쌤이 많이 써준다. 그러면 저렇게 써놓고 나서 저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조건식이니까 1번 조건, 2번 조건 쓰면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일구로 안 올 거야. 그래서 문제가 계속 풀다가 지문 읽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별거 없네. 자,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그래? 그러면 C의 질량 모르니까 C의 질량은 C. 여기 올라오는 순간에 속력을 전부 다 V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V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V로 내려가는 중이고 C로 연결돼서 다 똑같아. 그러면 C 1번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정지했다가 쓰니까 2분의 1 질량 MC C로 쓸 거고 V의 제곱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을 A 질량은 1로 놨고 똑같이 V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C는 3이 나와. 이 됐냐? 여기까지 수식 세워서 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냐? 오케이 좋았어. 그럼 쌤이 빨리 들어볼게.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A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1이고 G를 1을 놨고 H가 1이야. 그리고 C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장이 C는 원래 B나 A가 뒤가 없으면 혼자서 중력가속도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두 놈이나 달라붙어가지고 끌려오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써볼게 설명이니까 감증인데 여기서는 C의 운동 에너지 다시 C의 위치 에너지가 A운, A위, B운, 그 다음에 B의 어쨌겠구나. 그 다음에 C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C는 있잖아. 원래는 자기한테 다 가고 싶은데 E한테도 가고 E한테도 가고 E한테도 전혀 준 거야.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건 얘가 100% 일이 갔어야 되는데 100%못 갔어. 그치? 그럼 얘가 예를 들어 100이고 얘가 70이라고 칠게. 나머지를 뭐 짜잘짜잘하게 예를 들어 20 가고 5 가고 뭐 여기 15가 갔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 양에서 운동 에너지 양을 빼주면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치? 100%다 못 갔으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3 질량이 C를 구했으니까 3 그 다음 G가 1 그리고 나서 H만큼 이동했으니까 1 지금 MC, G, H 얘는 이동거리다. 이렇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빼줄 거야. 2분의 1 3 V제곱 이렇게 빼주면 그래서 V는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 3-2 그래서 V제곱이 3분의 4가 나오니까 V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냐? 이렇게 해서 수식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A의 속력은 V 값이 틀렸다. V는 루트 3분의 2가 된다. 틀렸고 B 질량은 감증식으로 구하러 가도 되고 있잖아. 선생님 이제 이 문제에서 하나 설명하면 점등식이랑 감증식이 같은 거야. 같은 거여서 지금 점등식으로 생각한다고 치면은 여기 이 순간에서 손을 딱 댄 순간 A의 위치 에너지, A 운동 에너지, C의 위치 에너지, C의 운동 에너지, B의 위치 에너지, B 운동 에너지가 여기 세 개가 있을 때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점등식 3개 ABC 3개 합의 점등식이랑 ABC 3개 나의 점등식 똑같은 건데 감등식이라는 건 변화량만 갖고 계산하는 게 감등식이니까 점등식과 감등식이 결국은 똑같은 거다. 혹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점등식으로 계산해도 괜찮다. 앞에서 그러면 이거를 보통 위치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를 쌤이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여기 위치를 여기를 기준선을 M으로 저 지평면으로 놔. 그러면 얘 위치 에너지도 없고 얘도 위치 에너지도 없고, 그렇지? 왼쪽은 있잖아. B 것만 위치 에너지가 있네. 그리고 높이가 H니까 가에서는 질량 B의 질량을 몰라. 그래서 B의 질량, 그 다음에 중력과 도치는 1, 그 다음 높이는 2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이렇게 썼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높이를 가지고 있어. 지금 점등식으로 해보는 거야. 높이가 A가 지금 H만큼 여기가 지금 올라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C가 있잖아. H만큼 아래로 내려간 거야. 그치? 쌤 여기를 C가 H만큼 아래로 C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H만큼 내려가서 C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A는 A 거의 운동 에너지하고 운탄 요소 A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을 A의 질량 1이었으니 1이 되고 V가 루트 3분의 2 있으니까 3분의 4 V제곱이 되고 더하기 자, 운동 에너지를 먼저 다 그냥 한꺼번에 써보자. 자, 운동 에너지를 A의 질량이 1을 그리고 B의 질량을 우리가 B의 질량 아직 모르는 거지. B의 질량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아까 3으로 구했고 하고 나서 V의 제곱이 3분의 4에다가 C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H만큼 감소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C의 질량 3 G H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점등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 집어넣으면 2, 3, 6 가만히 B를 계산해보면 아마 2가 나와야 될 거거든. 검증을 한번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 4는 2 나오니까 3이 6 6이니까 3이 6, 4 잠깐만. 잠깐만요. 쌤이 여기서 빼먹었다. 여기 C 것만 썼지. 쌤이 C 마이너스 생각하느라고 A, B 것도 위치 에너지를 써줘야 되겠지. A, B의 위치 에너지도 A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 1. 그 다음에 A, B를 똑같이 1을 똑같은 높이니까 1 더하기 B에 1 mg h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요게 두 개 수식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써주면 문제를 정말 저렇게도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 B를 2를 대입해볼게. 그럼 4는 2분의 1이고 6이고 3분의 4고 플러스 1 플러스 B고 마이너스 3이니까 2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따라서 B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이거를 감증식으로 한번 써볼게. 감증식으로. 감소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A 거 B 거를 쓰면 B 거는 2분의 1 질량이 3 아니 필량이 B 그리고 3분의 4 그리고 A에 운하고 위가 있고 B는 B의 운만 증가했을 거고 C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고 더하기 2분의 1 3분의 4 똑같아 수식이 이 되냐? 점등식과 감등식이 수식이 똑같다. 그러니까 점등식과 감등식은 같은 건데 점등식은 내가 점등식 기준을 임의로 잡으면 지금 저게 내가 임의로 잡은 선이 거기 선부터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거다. 근데 감등식을 쓸 때가 더 많다.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등식이 많이 불편하다. 점등식은 기준점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준점 구하는 데가 상관이 없는데 기준점이 어려워지면 많이 변하면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괜찮냐? 이렇게 하고 쌤이 오늘 여기까지. 왜냐면 이제 요 다음 단계부터는 실 끊어지는 문제가 다시 나올 거야. 역학정이 나올 거고 쌤이 원래 오늘 조금 문제를 조금 적게 풀고 쌤이 저 뒤까지 가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쌤이 너 푸는 거 보면 쌤이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좀 깊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쌤이 기말고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